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17조 우리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세율 좀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비록 이번 2017년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나온다고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역시 뭐 올해도 2018년도에도 충분히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시야 됩니다. 자, 거의 부동산 등기 세율표를 보면 자, 소유권이 있고요. 제일 먼저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소유권 외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등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몇 개로 구분하고 있죠? 3개. 그럼 여러분 소유권은 적으세요. 갑구 등기사항이죠. 갑구 등기사항. 등기부 배우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갑구는 뭐가 기재가 되는 거죠?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등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등기부가 바로 갑구인데, 자, 원칙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면허세에서 갑구 등기사항, 즉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원칙 뭘로 가셔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등기부가 있죠? 아침부터 저 자식이 무슨 소리 하나 싶죠? 자, 우리 등기부,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뭐죠? 표제부. 순서를 조금 제가 편의상 맨 밑으로 돌려서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는 등기 물건의 표시사항이 기재가 되는 부죠. 이거 지난번에 안 했나요? 근데 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안 했나 그래갖고. 그래서 표제부는 등기 물건의 표시사항이 기재가 되는 등기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다. 이때 표제부는 등기 물건의 표시사항이라면 갑구는 뭐죠, 여러분?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죠. 그리고 그에 관한 제약.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에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면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할 때는 원칙은 뭘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지금 취득세로 가셔야 하는 거, 여러분. 취득세로 가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을구 등, 그래서 을구는 주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물건이라든지 임차권 이런 것 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각종 변경 등기를 구분해서 이렇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 등기는 뭘로 가셔야 하는 거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따로 가셨던 거를 지금은 따로 가셔야 하지 않고 뭘 한꺼번에 가셔야 한다, 여러분? 취득세라고 하시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다, 보존 등기한다. 그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 보존 등기죠? 그럼 원래 보존 등기가 일어난더라도 무슨 등기니까? 취득 등기니까 뭘로 가셔야 하는 게 원칙이다? 취득세로 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에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전 등기도 소유권 취득이니까 뭘로 낸다고, 여러분? 취득세라고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뭘로 가셔야 하고 취득세로 가셔야 하고, 이거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뭘로 가셔야 한다고,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은 뭘로 가셔야 하는 건데 취득세로 과세하는 건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예외인 경우에는 뭘로 가셔야 하냐? 등록면허세로 가셔야 한다.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 뭘로 가셔야 하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기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예외인 경우에는 그때는 뭘로 하라? 등록면허세로 하라. 그러나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뭘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가셔야 한다. 그럼 지금 여러분 거기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 나와 있죠? 그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예외다, 예외.
원래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과세하는 건데 취득세로 과세하는 건데 취득세를 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예외일 때는 뭘로 알아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고 옆에 취득 등기에 따라서 매매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2%, 상속일 때는 0.8, 상속의 무상일 때는 1.5, 원시 취득일 때는 0.8 이거 나와 있죠? 요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런데 박스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예외로 갈 때는 옆에다 적으세요. 예외로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취득세 뭐에서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냐? 2% 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2%, 0.8%, 1.5, 0.8 옆에다가 적어놔라. 뭘 적어놨냐?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 표준세율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 소유 취득세 표준세율.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취득세에서 상속일 때 몇 프로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8%. 그러면 그 상속일 때 상속 취득 등기를 할 때는 원래 뭘로 과세하는데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이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을 때는 뭘로 오는데 등록면허세로 오는데 등록면허세로 올 때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상속에 따른 취득 등기는 몇 프로인데 2.8%인데 뭘로 오면 등록면허세라면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0.8% 나와 있죠. 자, 하나 더.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농지예요, 여러분. 그럼 취득세는 2.3%죠. 취득세는 2.3%인데 취득세로 과세를 안 하고 올라오면 등록면허세를 할 때는 2.3%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0.3%가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매매 볼까, 매매? 그럼 취득세는 그 밖에 유상 취득으로 해갖고 취득세는 매매 등일 때 몇 프로인데? 4%인데 뭘로 가져갈 때는 등록면허세를 가질 때는 2% 빼라. 그러니까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2% 나오죠. 그런데 우리 취득세일 때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몇 프로였죠, 여러분? 3%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옆에다 적으세요. 농지나 비영리 사업자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몇 프로인데 4%지만 뭘로 갔을 때는 등록면허세로 갔을 때는 농지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 유상승계 취득일 때 4%에서 2%를 빼면 몇 프로 과세하라 여러분? 2% 과세하라 그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는 농지와 비영리 사업자는 취득세와는 달리 구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 요거 봅시다. 물권과 임차권의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때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설정할 때 설자 동그라미, 이전할 때 이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설이가 돼. 설이. 물권과 임차권에 관련된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할 때 설자와 이자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꼭 물권과 임차권 설정일 때 설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설이. 그러면 설이니까 천분의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설이 끌고 와, 2를 끌고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설이 천분의 몇 프로죠, 여러분? 0.2%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세율은 물권과 임차권에 관련된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일 때 무조건 다 몇 프로죠, 여러분? 0.2%야. 그러니까 세율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네요. 무조건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나오면 세율은 천분의 얼마다고요? 2. 그래서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쳤어요? 예, 이 설이 제 과거의 첫 여자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를 거쳐간 여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를 거쳐간 여자가 3명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설이야. 설이. 눈설자 이빨 이자를 가진 그녀 이름은 뭐라고요? 설이라 하지요.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였어. 그래서 제가 스테이지만 올라가면 저랑 스텝을 맞춰주던 그녀 이름 뭐라고요? 설이랍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이, 그래서 무슨 말이 나면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나면 무조건 천분이 얼마? 무조건 2 여기 써져 있잖아. 2라고. 무조건 얼마다고? 2. 천분이니까 몇 프로다 여러분? 0.2%다. 그래서 세율은 그렇게 크게 시험에 장난치진 않아요. 왜? 부동산 물건 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니까? 0.2%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표가 중요해요. 과표가. 그래서 과표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소유권 왜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가 나면 세율보다는 출제는 어디를 갖고 장난친다고 여러분? 과세 표준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왜? 거기는 등기 유형에 따라 과표가 다르죠. 등기 유형에 따라 과표가 다르잖아. 네, 근데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죠? 그러니까 0.2% 갖고는 출제는 장난칠 여지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는 뭘 갖고 장난친다고요? 과표. 그래서 자 지상권과 가등기일 때는 부동산 가액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지상권과 가등기를 할 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부동산 가액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할 때 지상 동그라미, 가등기 할 때 가등기 동그라미여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무슨 가액? 부동산 가액. 말을 만들어. 누가?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무슨 가액을 한다? 부동산 가액을 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가등기일 때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은 물론이고 옆에다 적으세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책의 왼쪽에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물건과 임차권에 대한 설정과 이전 등기일 때는 뭐를 잘 봐라? 과표. 그래서 지상렬이가 뭐 하면 가등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은 무슨 가액이다? 부동산 가액이다. 그런데 뭐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은 물론이지만 모두 과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뻘게 표시.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아. 그냥 적어. 일단 표시해놔. 알아서 해놔.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책 검사 받을 때 오늘 여기 배웠수. 그래서 다시 한번 지상권과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뭐를 과표를 한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는. 뭐 되면 팔뚝에다 적어가야 돼. 그리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은 물론이지만 뭐로도 과표할 수 있다? 채권 금액을 과표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 나와 있네요. 지역권 여러분 이미 민법에서 배우셨다시피 이때의 지역권자는 누구죠, 여러분? 요욕지 소유자죠. 따라서 이때 그 지역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과표를 뭘로 한다, 여러분? 요욕지 가액을 합니다. 요욕지가 뭔지 승역지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건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전세권 일단 다른 건 뭐 나올 게 없죠. 뭐밖에 없어? 전세 금액밖에 없죠. 자, 임차권 볼까요? 임차권 주의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 강의 때 주의하라서 주의하라. 임차권 설정할 때 임차권의 대가가 두 개로 나눠지죠. 뭐와?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지는데 이때 과표는 뭐가 된다 여러분? 월세. 바로 뭐야 여러분? 월 임대차 금액. 이거 그대로 예상했는데 얘가 시험에 나왔죠. 출전에 이걸 살짝 뭐로 바꾸냐? 임대 보증금으로 살짝 바꾸는 거야. 스키. 우린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임차권 설정 등기일 때는 과표는 보증금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월세다. 월세. 그거를 법률로 뭐라 표현한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표현한 건데 그걸 뭘로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월세로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몇 개죠? 4개. 자, 저자 동그라미, 경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앞자 동그라미, 첫자 동그라미.
그래서 저당권 할 때 저자, 경매 신청할 때 경자, 그 다음에 가압류할 때 압자, 그 다음에 가처분할 때 첫자, 같잖아, 똑같잖아, 둘 다. 그러니까 적용, 압처 외우셔야 돼요. 뭐? 적용, 압처. 적용, 압처. 여러분, 적용, 압처 뭐야, 여러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이죠. 이럴 때는 과표 뭘로 한다,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 얘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저당권 등기하거나 설정되거나 경매 신청 등기 들어오거나 가압류, 가처분하면 이때 과표는 뭘로 하라?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무슨 가죠? 쓰리가라고 그래요, 저는. 무슨 가? 쓰리가. 쓰리가 할 때는 뭘로 간다?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적용 압처.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기법 만들면 되고 별도로 암기 기법 만들기 힘들면 그냥 적용 압처는 채권 금액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과표를 뭘로 하라고요? 채권 금액. 지상권과 가등기는 뭘로 과표를 하라고요?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 채권 금액을 과표로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가는? 쓰리가는 기본적으로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꼭 이게 제일 중요해. 얘가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등기가 있죠. 그 밖에 등기는 뭐냐? 저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를 말하는 거야. 뭐가 아니면 돼? 서리가 아니면 이때는 거기 나와 있네요. 한 건당 얼마로 돼서 여러분? 6,000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얼마? 6,000원. 외우셔야 돼, 이거는. 뭐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돼? 12개 다 적어가는 거 아니냐. 12개 적을 게 무지하게 많아, 지금. 그래서 각종 여러분 거기 나왔네요. 밑줄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 하여튼 뭐만 아니면 서리가 아니면 설정이다, 이전이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각종 뭐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합필 등기 등이 나오면 그냥 한 건당 얼마다라고요? 6,000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6,000원에다 적으세요. 최저 한세. 무슨 세? 최저 한세. 부동산 등기할 때 제일 적은 세율이 얼마다? 6,000원이다. 그 얘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 등록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2017년도 두 문제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면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실 때 여기서 일단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이때 건수로 표현됐죠, 여러분. 과표가. 한 건 이렇게 나왔잖아. 그 건 밑에 적으세요. 이렇게 과표가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냐? 종량세란다. 종량세. 한 건. 지금 위에는 다 뭐야? 가액을 과표로 했는데 그죠? 무슨 가액,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이런 식으로 월 임대차 금액, 다 과표가 뭐였는데? 액.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종가세. 그런데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일 때는 한 건당 얼마다고 여러분? 6,000원.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최저 한세. 그래서 결론 내면 부동산 등기세율은 최저 금액이 얼마다냐, 여러분? 6,000원이다. 그 얘기야. 6,000원보다 더 낮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최저 한세는 얼마요? 6,000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박스를 여러분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달달. 그럼 달달달 외우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딱 하나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봅니다. 그냥.
여러분 집 나가 수많은 아저씨들 중에서도 우리 집 아저씨 찾아 못 찾아? 아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집 아저씨 찾아 못 찾아? 찾아? 안 찾아? 참네. 일 났다 일 났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하여튼 우리 집 나가면 남남입니다. 아는 체 안 합니다. 자, 그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집 아저씨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예요, 여러분? 매일, 자주가 아니라 매일 보는 거야. 뭘 자주 봐. 가끔 가다 봐? 이상한 집안이네. 매일 보니까 얼굴 보는 거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는 게 있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보는 수밖에 없어. 보다 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까먹질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스가 제일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세율 박스 별표 3개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등록면허세에서.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또 등록면허세 거기 3배 중과세 대상 있죠. 몇 배? 3배. 3배다 3자 동그라미죠. 3배 일단은.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나왔을 때 시험에 단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안 넣길 바래. 2017년도에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방세법 저 구석에 짱 박혀있는 규정 끄집어내갖고 너 이거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어려운 문제였죠. 틀렸죠, 뭐. 네, 그래서 16개에서 우리 몇 개 포기한다? 3개 정도. 3개 정도. 그 3개 정도가 바로 여러분 작년에 여기 2017년 나왔던 게 바로 중과세였어. 자, 올해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그래서 그냥 중과세를 일단 무시해버리고 나오면 어떡한다? 버려. 그걸 맞추겠다고 들어가려면 여러분 공부량이 한없이 늘어가는 거야, 한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와 버릴 것만 구분을 잘해도 여러분 공부량이 줄어들어. 근데 맘만 급해갖고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힘들어져요. 자,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요. 할 건 하고 버릴 건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래도 세법은 16개에서 몇 개 맞출 수 있다? 13개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18조 부가징수가 있습니다. 별표 2개. 자, 이제 요 부동산 등기세율이 단독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고요. 종합 문제가 나오면 얘가 꼭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 신고 및 납부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예, 적으세요. 가로를 닫고 원칙.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통징수 있죠? 예배. 항상 세법은 원칙과 예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원칙은 뭔데? 신고 및 납부지만 예외 뭐가 있다? 보통징수. 근데 요거 묶어놓고 꼭 적어놓으세요.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부가징수 방법은 원칙이 뭐고 신고 및 납부고 예외가 뭐다 여러분? 보통징수다. 그래서 요 신고 및 납부, 보통징수는 뭐와 똑같다고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러면 신고 및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보통징수는 과세권자. 그걸 꼭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신고 및 납부는 세액 계산을 누가 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간청이 뭐야 되는 거야? 신고하고 뭐 하는가? 납부하는 거죠. 이때 신고 및 납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 하여튼 신고 및 납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번 원칙, 2번 예외 있죠. 이때 원칙은 취득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 내죠, 여러분? 60일이 내지만 등록면허세는 뭐 하기 전이야? 등록하기 전까지야, 전까지.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을 한 다음에 취득세를 내는 거지만 등록면허세는 뭐를 하려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기 뭐 할 때까지 전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단 뭐부터 내라고? 등록면허세를 먼저 내란 얘기야. 요게.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취득 후 며칠 이내 원칙이 60일 이내죠, 원칙이. 그런데 뭐는 등록 면허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뭘 하고자 하면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뭘 하려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등기 신청 서류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취득세 또는 뭐 등록 면허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수증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뭐를 안 받아줘요, 여러분? 등기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뭐 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등기 신청 서류에 반드시 뭐나 취득세 또는 뭐 등록 면허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어야만 뭘 받아준다? 등기 신청을 받아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뭐 하고자 한다?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등기 신청하겠죠? 이거는 공시법에서 배우는가?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영수증이 없으면 뭘 받아줘? 뭘 안 받아줘? 등기 안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은 등기소 오기 전에 먼저 어디 들러서 은행에 들러서 뭘 내거나 취득세나 뭐 등록 면허세 둘 중에 하나를 내고 그 영수증을 반드시 어떻게 등기 신청 서류에 뭐 해야만 첨부가 되어야만 등기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할 거를 예정해 놓고 먼저 뭐부터 내라? 등록 면허세부터 먼저 내란 얘기야.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이 나오면 등기 등록이 나면 항상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뭘 내거나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그래서 취득세는 뭐일 때? 또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고자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 그 밖에 모든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록 면허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등기소 가서 내가 무슨 등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면 원칙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경매 등기한다, 가압류 등기한다.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이 나오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 등록 전까지 옆에다 적어서 가로를 닫고 얘는 기한이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 기한 가로를 닫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 냈죠 여러분? 60일이 냈죠. 그러니까 기산점이 확정되니까 확정적인데 등록 면허세는 기한이 확정되지 않는 뭐다 여러분? 불확정적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일을 잡고 그날로부터 며칠이네요? 60일에 취득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하면 그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거나 또 등록 면허세도 등기를 하고자 했지만 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 기한이다. 왜? 등기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오늘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어.
그럼 오늘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전 등기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내일 모레 할지는 누가 알아? 본인만 알죠? 하여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기 전까지만 등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론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거야. 근데 뭐는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낸다라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바로 신고기한 위에 이 동그라미 2번 있죠. 신고기한 위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요? 자, 2번 같이 봐요. 뭘 하려면? 등기 등록을 하려면 그 등기 등록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 이때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는 외울 필요 없겠냐? 등록면허세 냈습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수증이 어떻게 돼야만? 첨부가 되어야만 등기소에서 뭘 받아준다고요?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준다고요. 근데 2번 예외 보통징수 나왔죠. 보통징수는 신고 및 납부를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써져 있네 옆에.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밑줄.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여기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사유야. 그러니까 납세 문제가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얼로 알아? 보통징수를 알아. 이때는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거기 가산세 동그라미 시뻘겋게 쳤죠. 그래서 보통징수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산세가 중요해요. 가산세. 근데 가산세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죠. 다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차등과세,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 차등과세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일 때는 40%, 무신고,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신고는 10%. 이거 외워야 돼. 근데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 곱하기 뭐죠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 자, 기억 안 나신 분은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 신고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별표 2개. 요게 꼭 나와.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가 나오면 요 놈이 꼭 나와. 근데 제목이 뭐라냐면 신고 의제. 신고한 거로 뭐 한다? 본다죠. 신고한 거로 본다. 그래서 거기 별표 2개 표시해놨어요. 네, 시뻘게 표시해야 돼. 자, 그래서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밑줄. 그럼 여기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뭐냐? 저거 무신고 또는 뭐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야. 아예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는 신고를 했는데 뭐 했다?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뭐를 말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론 신고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야? 못했다 그 얘기야. 그런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 납부. 돈은 냈대. 뭐는 안 했지만 신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신고와 납부는 신고는 어디에다 하는 거고 여러분? 과세관청 도지사 등이라든지 이런 과세관청이 하는 거고 납부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는 어디가? 은행에 가죠. 원칙이. 그러니까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만 과세관청이 하는 거지만 돈은 어디 가서 내라고 여러분? 은행에 가서 내겠죠? 응?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봐요. 신고 의무를 다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신고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뭐는 냈다? 돈은 냈대. 돈은. 왜냐면 돈을 내야만 뭐가 나와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래야만 어디 갈 수 있는가? 등기소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는 못했지만 신고는 못했지만 돈은 내고 뭐는 했다는 얘기야? 등기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과세관청도 신고가 중요한가 납부가 중요한가? 납부가 중요한가? 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저씨가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지금? 아니 지금 매일 들어오는 아저씨가 중요한가? 아저씨가 갖고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가? 또 생각해 봐야 돼? 참네.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봐. 예를 이렇게 들게요. 오늘 아저씨가 돈 갖고 들어오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돈 갖고 들어오는 날이니까 오늘 저녁에 꽃단장하고 나도 불고기 막 해놓고 삼겹살 해놓고 그 이만 들어오길 기다려. 왜? 뭘 갖고 오니까? 돈 갖고 들어오는 날이야. 그래서 소주 한 병도 딱 사다 놨어. 스키. 고생했다 한 달 동안. 근데 이 스키가 안 들어오네. 저녁도 차려놓고 소주 한 병까지 사놓고 빨리 들어왔어. 그런데 이거 안 들어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또 생각해봐야 돼? 우리 너무 많은 생각한다. 아니 밥상 차려놓고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래서 전화 걸어봐 안 걸어봐? 걸어봐야죠. 왜 안 들어와? 딱 그랬더니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줘. 지금 아저씨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야?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근데 아저씨가 뭐라냐면 그 통장에 입금됐다. 그럼 됐어 안 됐어? 지금 아저씨 때문에 전화가 온가? 돈 때문에 전화가 온가? 솔직히 해봐. 그럼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전화 끊어버리면 되죠?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참네. 우리 집만 그러나 보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집에 안 들어와도 전화는 안 와요. 안 찾아. 근데 뭐가 안 들어오면? 돈이 안 들어오면 그때 전화가 옵니다. 야 어디에 오늘 입금 안 됐다. 예 사모님 빨리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충성 그래야 돼. 자 외우려고 하지 마. 뭐는 안 했지만 신고라는 의무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는 했지만 등록 면허세가 뭐는 됐다? 납부는 됐다. 그럼 과세관청도 똑같아.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들어온가 돈이 들어온 게 더 중요한가? 돈이 들어온 게 중요한가? 과세관청도. 그래서 비록 뭐는 안 했지만 신고는 안 했지만 뭐가 했다면 납부를 했다면 밑줄 결론. 밑줄 결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밑줄 쫙. 뭐는 안 했는데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를 하면 신고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고. 오케이? 예. 그럼 결론은 그 다음이라는 화살표가 중요한가? 출전 이거 그 장난쳐? 따라서 신고 안 했지만 신고한 거로 봤기 때문에 가산세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린다.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고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요? 적용하지 않겠다. 가산세 안 때리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뭐는 안 했지만 신고라는 의무는 다 안 했어요. 그럼 원래 신고 안 했으니까 뭘 때려야 돼? 가산세 때려야 되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려야 돼. 그런데 뭐는 했다고 여러분? 납부는 했다는 얘기야. 납부는 했다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신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납부가 더 중요해. 그러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이때 신고 안 했지만 요 신고한 것까지 봐주겠다 그 얘기야. 했는데 안 했지만 뭘 하면? 납부를 하면 신고까지 뭐 한 거다? 한 거로 봐주겠다. 따라서 가산세를 때리겠다 때리지 않겠다?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예. 이거 출전에 무지하게 좋아하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소리인지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괜찮아. 일단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중요하다라고 뭐는 해놔라. 표시라도 해놓으라고 표시. 그리고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 수가 없어. 그래도 괜찮다. 그걸 우리는 계속 어떡하니까 반복하다 보면 알게 돼. 그 대신에 뭐는 꼭 표시해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꼭 표시해 두란 얘기야.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신고의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때 가산세는 뭐 우리가 이미 봤던 거고요. 자, 부가세로서 자, 역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기준해서 뭘 한 번 더 내냐? 지방교육세를 한 번 냅니다. 몇 프로? 20%. 그럼 내가 등록면허세가 100이 나왔어. 등록면허세 얼마 났다고 여러분? 100. 그러면 등록면허세 100을 기준해서 얼마를? 20을 한 번 더 뭐를 내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 그래서 항상 부가세는 무슨 가세다 여러분? 적어놓으라 했죠? 이중과세. 꼭 적어놔야 돼. 그래서 이중과세는 원칙, 세법상 원칙이야 금지야? 금지지만 부가세만 예외적으로 이중과세를 허용한다 그 얘기야. 근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그때는 거기 동그라미 감면세 갈 때 감자 동그라미 감면세기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를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자, 또 무슨 말이 나오면? 감면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얼로 돌려라?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감면세 갈 때 감자, 농어촌 특별세 때 농자 이렇게 화살표 묶어놓고 어떻게 외냐? 감농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감면세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농어촌 특별세로 간다. 그래서 감농 앞글자 따서 이해하세요? 감면세는 어디로 보내라고요?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로 보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 감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태국 뭐 이런 데 여행 갔다 잘 모르면 감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줄까? 그래서 뭐 감농 감면세 갈 때 감자 농어촌 특별세 농자 동그라미 쳤어요 여러분? 감농. 태국에서는 니쿤보다 더 유명해. 또 니쿤도 모르지. 갑시다. 모르는 사람 많아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용어를 통해서 내가 아줌마 아저씨 세대냐 젊은 사람 세대냐 이제 판가름이 되는가. 요즘 대세가 강다니엘 아냐? 그래. 참나 나야나 이거 내 댄서야. 재산세 가겠습니다. 재산세. 제가 한번 흔들어주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자, 흔듭시다. 재산세.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이제는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이라는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공부했다면 이제 취득한 이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바로 보유세의 대장인 재산세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재산세.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 문제에서 최소 몇 문제? 네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재산세는 반드시 뭐와 여러분이 비교하실 수 있으려면 종합부동산세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와.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를 뭐로 하고자 한다 여러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뭐지만 지방세인데 여러분 종부세는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뭐냐?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종부세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그런데 2017년도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여러분한테 못 맞추게 하려고 세부담 상한선의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문제 나온 거 기분 좋게 틀렸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쉽게 나오면 쉽게 맞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때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제가 항상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 할 거? 맞출 거만 맞출 거, 버릴 거만 한다? 버려야 돼, 여러분. 왜? 저 구석에 있는 짱 박힌 규정 끌고 와가고 출제 내면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내는 의도는 딱 하나야, 출제원이.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왜? 객관식 특성상 당연히 만점 준다, 못 준다? 못 주겠다, 만점을 안 주려고 그래. 항상 모든 출제원은 모든 시험에. 생각해봐. 여러분이 애한테 엄마가 뭐 물어볼 때 대답해봐. 근데 애가 물어보는 족족 다 맞춰봐. 한편은 반갑지만 한편은 또 어떻게 돼? 별로 자존심 상한다?
얘가 내 걸 다 알고 있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려운 거 못 맞힐 거 하나 툭 내야지. 거 봐. 엄마한테 까불지 마. 그러니까. 또 이상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 어디 간다고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로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한번 보죠. 자, 재산세가 뭐예요? 라고 하면 거기에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 하나를 묶으셔야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진짜 보유세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묶었어요? 이 세 놈을 우리는 뭐라냐? 보유세에서 부동산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뭐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토지와 뭐를 말하죠? 건축물 또는 건물이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가? 일반적인가? 그래서 민법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99조 제1항에 뭐를 말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등기부도 뭐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하는데? 두 개로 구분하는데 어디로 오면? 보유세로 오면 어디로 오면? 보유세로 오면 절대 놓치면 안 돼. 토지, 건축물 그리고 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별도로 뭘 끄집어내냐? 주택을 별도로 끄집어낸다라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뭐로? 주택 몇 개로 구분한다고요? 세 개로 구분한다고요. 세 개로. 그래서 보유세에서는 이 토지에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겁니다.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을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주택은 따로 뭘로 구분한다? 주택으로 별도로 구분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택 그러면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제외한 개념이다. 여기는 예?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야. 그래서 결론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단 이건 어디서만이야? 보유세에서만이야. 보유세에서는 뭐를?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 별개의 부동산을 구분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가 제외한가? 제외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제외해서. 그럼 이 제외한 놈을 얼로 별도로 구분한다? 주택과 부속 토지로 별도로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종류를 부동산의 종류를 몇 가지로 본다, 여러분? 세 가지로 본다. 뭐? 토지, 건축물 그리고 얘들과 별개로 뭐를 구분하라? 주택을 별개로 구분하시라고요. 별개. 그래서 보유세에서 부동산의 몇 개의 종류를? 세 개. 일반적으로 몇 개인데? 두 개인데 보유세에서는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선박과 항공기 밑줄자. 선박과 항공기 밑줄자. 그리고 저세요. 기타. 그래서 우리 재산세라는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바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부동산과 기타. 그래서 취득세는 이 기타에 준부동산을 포함했던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외에 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모, 광어권, 어업권 이런 거를 별도로 구분했었죠. 근데 재산세로 오면은 기타에는 뭐밖에 없다 그러면 선박과 뭐밖에 없다 그러면 항공기 요 두 개밖에 없네. 뭐가 없죠, 여러분? 자동차 없네. 그러니까 자동차, 차량을 취득하면 뭐를 내지만 취득세를 내지만 차량을 보유할 때는 재산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내냐?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자동차세로 내죠. 자동차세. 그래서 재산세는 뭐만 있다? 선박과 항공기밖에 없고 뭐는 없다? 차량은 없다.
자, 그러면 이때에 그래서 요거를 우린 재산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재산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한 재산은 부동산과 기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때 부동산은 뭐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주택. 그리고 재산세에서 말하는 기타는 뭐를 말한다? 선박과 항공기. 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긴 나왔었네요. 꼭 좀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란 밑줄 쫙 적어놨어요. 뭐 부동산,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 뭐라고 했어요? 기타. 그리고 합해서 우리 뭐라고 그래? 재산. 이거를 자 모의하면 동그라미 보유할 때 누구한테 밑줄? 소유자. 이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재산세라는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이다 아니면 매년 낸다. 얘는 특징 밑줄 매년 부과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뭘 내고? 취득세. 그리고 취득한 이후 보유하면 뭘 낸다고? 재산세. 근데 취득세는 몇 번 냈어? 한 번. 그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매년 부과한다.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있죠, 여러분. 성격에서 보시면 여러분, 자, 1번 보유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보유세가 재산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세?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 옆에다 적으세요. 자, 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였냐면 행위세였어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납세무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는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내는가? 한 번만이죠. 그리고 그 과세 시점은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지죠. 일시적, 우발적 과세. 그런데 뭐로 가면? 재산세로 가면 재산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보유세다. 보유세. 보유세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한 번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법에서 딱 언제 과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어 날짜가. 그래서 이게 정기적 과세죠.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한 번 내고 끝난다.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낸다.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낸다. 그리고 내는 재산세는 날짜가 딱 어떻게 됐다? 정해져 있다.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와는 달리 여러분 재산세에서 뭐가 나오냐?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세 기준이.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 기준이라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적어놔야 돼. 이때 과세 기준은 언제냐? 매년 6월 1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그러한 취득이라는 행위나 등록의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내면 되는가? 한 번만. 그런데 그 과세 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같아 달라. 다 달라. 그래서 무슨 과세야? 일시적, 우발적 과세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뭐였고 여러분? 신고 및 납부죠. 야, 네가 이런 취득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네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만약에 안 하면 뭐로 간다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간다 그 얘기죠. 근데 재산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는 걸 납세무자가 일일이 다 신고하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이게 바로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야, 이건 내가 정리해놓고도 못 가네. 요게 여러분 재산세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라고 과세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여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시점 시기는 언제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따진다. 근데 그날은 언제다 여러분? 6월이다. 이거 모르면 게임 끝난가? 이걸 모르면 보유세는 게임 끝난 겁니다. 이게 보유세의 특징이며 가장 중요한 점이며 얘가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재산세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서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과세하면서 또 날짜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져 있어. 이때 정기적인 과세를 해서 보유세에서 나타나는 무슨 기준이 뭐가 나온다? 과세 기준이라는 시간적 기준이다. 근데 현행 지방세법상 지금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로 되어 있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무슨 밖에 없다? 뭐 밖에 없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취득세는 원칙이 뭐였는데? 신고 및 납부였는데 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외적으로 뭘로 왔던 거죠? 보통 징수죠. 이때 보통 징수로 올 때는 그냥 와, 뭘 끌고 와? 그렇죠. 가산세 끌고 오죠. 그런데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라는 것이 재산세에서 나올 여지가 없다. 무지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게 재산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죠.